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책방을 홍보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방에 소식이 도착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비양도가 보이는 금능책방 아베크입니다. 저희 아베크는 사랑을 메인 테마로 하는 미세 나노 초소형 책방입니다. 사랑이 메인 테마다라고 하면 남녀 간의 이성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동성애, 자기애, 가족애를 비롯해서 동물, 지구, 환경 등에 대한 사랑까지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사랑을 주제로 담고 싶은 책방입니다. 책방이 위치한 제주 금능은 에메랄드빛 해수욕장을 품고 있는 마을이어서인지 여행자들이 손님으로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아베크에서 만난 책 한 권으로 제주와 금능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작은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베크장이라는 전시 문화 공간에서 크고 작은 전시와 모임도 기획 중에 있는데요. 11월 말부터 1월까지는 제주에서 구조되어 반려견이 된 강아지들을 그림으로 만날 수 있는 유기견에서 반려견이 된 너희들, 줄여서 유반너 그림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스토어 아베크는 제주 돌담 골목 끝에 있는 연두색 대문으로 들어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금능에서 만나요. 문장의 소리 2부, 언제나 설레는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정화 시인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 쓰고 있는 이정화입니다. 네, 이정화 시인님은 2023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시인님, 근황 먼저 여쭤볼까 하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2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 홀가분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자주 헬스장에 나가서 상한 몸을 챙기고 네. 좀 쉼을 즐기고 있어요. 퇴사했기 때문에? 네네. 문장의 소리는 간혹 들어보셨을까요? 처음 섭외 연락 받았을 때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평소에는 원래 좋아하는 작가 위주로 이게 유튜브에 이름 쳐서 네. 유튜브 클립으로만 보고 있다가 네. 그 섭외 전화를 받고 이제 큰일 났다. 다시 다 들어야겠다. 이거 다 듣고 풀로 네. 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려져서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풀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당신의 첫 코너의 공통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당선 전화를 받았을 때 뭘 하고 계셨는지 상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저 그날 이제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하고 이제 퇴근 버스에서 불 다 꺼져서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 번호로 와가지고 이거 뭔가 당선 전화 같다.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네. 조용히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네. 그래서 조용히 네 이렇게 받았는데 이름 여쭤보시고 이제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되게 그 전화를 받으면 네. 엄청 신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퇴근 버스 아무래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창밖을 보면서 알겠다고 내적 하고 비명, 내적 환호. 그렇게 조용히 넘어왔습니다. 네. 어쨌든 그 상황 자체가 퇴근 버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 수상 소식을 들으셨던 분들의 반응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좋았겠지만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처음에 동기들한테 제일 먼저 말을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전부터 동기들한테 헛소리로 네. 등단했다는 장난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양치기 소년이고. 그래서 처음에 다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우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막 보내줬더니 이제 네. 친구들이 저희 동네에 와줘서 네. 그날 술을 열심히 마시고 이제 밤에 엄마 아빠한테 그때까지 말 안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부모님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막 네. 깨워가지고 등단했다고 네. 그랬더니 막 다 같이 환호하다가 네. 그렇게 기분 좋게 네. 잠이 들었습니다. 아, 주무시는 거 깨워서 말씀드리려고 이벤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뭐라도 깜짝 놀래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시인님께서 처음 시를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많은 장르 중에서 시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원래 저희가 작가라는 거를 처음 꿈으로 생각하게 된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였는데 네. 그때는 그냥 0에서 뭔가 1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그때는 막 작사도 해보고 혼자서 그리고 막 소설이랑 뭐 에세이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써봤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저한테 글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너가 그래도 시를 잘 쓰는 것 같으니 한번 시를 써봐라 권유해 주셔서 네. 시를 쓰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그때 그 선생님께서 되게 많이 좋은 시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네. 다른 것보다 뭔가 시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누군가가 발견해 준다는 거, 그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 발견이 그 사람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인 얘기였던 것 같고, 네. 왜냐면 저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야기 나눠갈수록 평소 어떻게 작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나만의 창작 루틴, 이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평소에 메모를 핸드폰에 많이 남겨놓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써야겠다고 할 때는 그 해놨던 메모를 쫙 읽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메모를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완전한 정적 상태로 뭔가를 세팅을 해놓고 방을 그리고 메모장 같은 데에다가 막 휘갈겨서 네. 이것저것 텍스트들을 적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옮기면서 중얼중얼 시를 완성해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거의 이렇게 한 편의 시가 완성되면 이제 스터디 친구들한테 초안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어떤 시로서 작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또 태고에 들어가는 뭐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이제 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좋은 습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메모를 많이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시인님의 책상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 이제 저희 문장의 소리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많은 작가분들께서 문구나 사무용품 이런 것들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저 이거 앞에서 많이 들어봤었는데 네. 되게 멋진 만년필들 많이 쓰시죠?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엄청 묻어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묻어내서 되게 은행에서 주는 펜 같은 것도 제 손에만 잘 맞으면 잘 쓰거든요. 네. 그래도 뭔가 제가 쓰는 문구류 중에서 추천할 만한 게 있다면 네. 제가 쓰는 투명 문진이 있거든요. 투명 문진. 네. 네. 원래는 그 생일 선물로 그 누름돌 역할을 할 그 돌이 필요해서 네. 친구들이 선물로 줬는데 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름돌로도 쓰고 그냥 뭐 필사할 때 고정용으로도 쓰고 책 사진 찍을 때 올려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진. 네. 네. 근데 투명 문진이니까 뭔가 다양한 디자인 생각이 나는데, 뭔가 되게 아름다운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엄청 아름답다기보다는 뭔가 그 돋보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투명이니까. 오목하고 그래서 네. 이렇게 올려놓으면 책 위에 그 글자들이 엄청 커지게 맞아. 보여요. 네. 그런 용도로 써도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네.
그렇다면 혹시 시쓰기랑 관련 없는 시인님만의 생활 루틴이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것만은 꼭 지킨다. 혹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일단 매일 아침에 그 오늘의 운세를 꼭 확인하고요. 그래서 막 오늘 데이눈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문서운이 좋다고 하면 네. 또 시를 써보려고 하고 근데 또 반대로 막 이것저것 안 좋다고 하면 네. 약간 미신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행운 찾기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거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네. 약간 부정적인 거는 왜 나한테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되게 괜찮네요. 약간 행운을 네. 뭔가 내가 열심히 찾아가는 그러니까요. 되게 긍정적인 방식의 운세풀이였습니다. 사실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 안 잊혀져서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정아 시인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정아 시인의 첫 문학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앤 카슨.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앤 카슨의 남편의 아름다움, 후지모토 타츠키의 룩백, 임승유의 아이를 낳았지 나 갖고는 부족할까봐. 시를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두 가지는? 노트북과 밝은 조명. 나는 시를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하루에 3시간씩 잡았다. 나에게 시가 기쁨이 되는 순간은? 형용하기 어려운 문장을 표현해냈을 때.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는데요. 이 작가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국내 작가들도 많이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해외 작가를 훨씬 많이 읽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외국 작가를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네. 앤 카슨을 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앤 카슨 작품을 읽으면 약간 혼이 빠진 사람이나 아니 뭔가 억지로 웃는 사람 같은 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묘사된 것들이 아닌데도 뭔가 그런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앤 카슨을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작가가 작품 안에 있을 때 더 빛나잖아요. 네. 근데도 앤 카슨은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작가들이 있죠. 그래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권의 작품이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인데 저는 되게 사실 책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좋은 책 너도 좋겠지? 라는 마음인데 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좋아하겠지? 네. 예,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짜봤는데 네. 남편의 아름다움은 방금 말했던 앤 카슨 작품이거든요. 네. 이건 제가 처음 읽은 앤 카슨 작품인데요. 네. 2001년에 나온 운문소설이고 부제가 29번의 탱고로 쓴 허구 에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처럼 29개의 챕터로 나와져 있고 네. 남편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이 주는 그런 고통이나 인내 같은 걸 뚫고 가는 이런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챕터마다 그 영국 시인 중에 존 키츠라는 사람의 네. 구절이 인용이 되는데 네. 그 사람이 예술지상주의자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아름다움을 탐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인용함으로써 또 이 사람은 새로운 아름다움을 뭔가 낳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되게 읽으면 네.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 되게 많은데 네. 되게 계속 곱씹어 읽게 되는 뭔가 턱턱 막히면서 읽게 되는 네.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제목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붙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남편의 아름다움이라니. 아직 남편이 없어봐가지고. 네, 농담이고요. 네, 또 다음 책 소개해 주세요. 네. 후지모토 사츠키의 룩백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거는 후지노랑 크모토라는 아이가 나오는 성장 만화예요. 근데 이게 그 체인소맨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네, 알죠. 체인소맨 작가거든요. 네, 아. 근데 그 책은 되게 그 체인소맨은 되게 유혈이 낭자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네. 이건 되게 말랑말랑하고 제가 이거 다 보고 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그런 만화인데 네. 그 내용을 그냥 짤막하게 얘기하면 네. 후지노라는 친구가 만화를 그려요. 학교 신문에다가 네. 4컷 만화에 그리는데 네. 그래서 막 주위 친구들이 너 너무 멋지다 이런 식으로 치켜 세워줘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옆반에 쿄모토라는 친구가 있는데 등교 거부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친구한테 4컷 만화 한 번만 양보해보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 가벼운 마음으로 양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쿄모토가 진짜 너무 실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게 헛수고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얘가 충격을 받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2년 동안.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후로는 인정 못 받고 가족들도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만화만 그리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네. 그림을 그리는 걸 멈추기를 바라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림을 멈추고 네. 졸업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또 네. 큐모토의 집에 가가지고 네. 졸업장을 주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러 가는데 큐모토는 또 후지노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네. 갑자기 오타쿠처럼 방에 있다가 네. 막 뛰어나와서 네. 후지노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만화를 몇 년 동안 봤고 이러면서 걔가 그렸던 만화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말을 하게 돼요. 알고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동경하는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왔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둘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새드 엔딩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점점 20살이 가까워지면서 얘네들이 다른 그림을 찾아가게 되고 다른 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계속 그 뒷모습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목이 룩백인데 그게 되게 서로를 동경하고 결국에는 서로 꿈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되게 아름답다. 그래서 꼭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을 근데 왜 새드 엔딩이에요? 이게 스포인데 네. 한 명이 죽어요. 그래서 둘이서 뭔가 이제 꿈이 죽음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네. 있는. 그건 진짜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근데 이거 말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 만화니까 스포일러 알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이 또 흥미롭잖아요. 네. 또 다른 한 권 남은 거 소개해 주세요. 임승유의 아이를 낳았지 나 갖고는 부족할까봐 이 책인데요. 이거는 2015년에 나온 시집인데 네. 제가 실제로 읽은 건 2017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이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하면 이런 모습의 시를 쓸 것 같다. 그래서 현재를 견디는 시집? 제가 이 사랑하는 사람도 이런 사랑의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시집을 추천하고 싶어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시를 쓸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였는데 그 2가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꼭 사실 필요한 건 아닌데요. 네. 그래도 제가 시를 쓸 때 늘 밝은 조명 아래 있고 그리고 늘 노트북 안에 시를 완성해 와서 네. 그 2개가 제가 시를 완성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마 노트북은 다들 필요성을 절감하실 텐데 조명은 어두운 조명에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밝은 조명이라는 게 조금 인상적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 사실 저는 많이들 출연하신 작가분들한테 드려봤는데 제가 집에 가서 스스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딱히 저도 노트북 빼고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 한 가지 자체가 그 시인의 어떤 작업 루틴을 좀 떠올리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말씀하셨는데 3시간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시에 푹 빠져 계셨었나 봐요. 잠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게 회사 다녀서? 네네. 그래서 이제 시를 쓸 시간을 벌려면 주말이랑 퇴근 전후밖에 없는데 맞아요. 후는 너무 힘들어서 맞아. 못 쓰겠어가지고 이제 일찍 일어나서 시를 좀 고치고 네. 그리고 이때가 투고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네, 마음이 더 급하고 네. 여러 가지 시 뭉치들을 막 조합해보고 이게 날까 저게 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회사를 다니면 확실히 저도 좀 회사를 다녀봤던 시기 생각해보면 집중해서 시를 써서 뭔가 마음 편하게 한 편을 완성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쓰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인이 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끝으로 시가 이정화 시인님께 기쁨이 된 순간을 여쭈어 보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시를 가운데 두고 읽기랑 쓰기가 있다면 전 쓰기에 더 흥미를 많이 느끼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곱씹는 상황이랑 내가 느끼고 있는 균열 같은 것들을 네. 사실 텍스트로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계속 시도하다가 어느 순간 딱 그게 나왔을 때 그게 되게 쾌감 같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순간인지 아마 글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씩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그것이 계속 또 시를 쓰게 하는 힘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득 그 작가님 요즘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관심사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음악이나 영화나 전시나 음식, 기타 등등 시인님께서 요즘 무엇에 빠져 계실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요즘 가향 커피 마시는 거에 흥미를 아주 느끼고 있는데 네. 그 가향 커피가 그냥 원두 숙성 과정에서 그 향을 입히는 그런 건데요. 그 컵노트에 원래 막 레몬, 화이트 와인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네. 근데 가향 커피는 실제로 레몬이나 뭐 화이트 와인 같은 걸 진짜로 거기 숙성 과정에 넣어서 좀 더 직접적인 향과 맛이 나요. 제가 처음에 먹었던 게 레몬이었는데 그냥 레몬밖에 맛이 레몬 주스를 마시는 것처럼. 그럼 커피라 부를 만한 이유라. 그러니까 원두로 만들었으니까. 카페인이 있고 원두가 있고. 근데 그때부터 완전히 꽂혀서 요즘에 리치, 뭐 리치, 스키틀즈 이런 것도 있고요. 맥주로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좀 관심이 생기네요. 되게 맛있고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는 재미로. 네, 가양 커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제 시인님의 낭독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시인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제시 낭독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전문 다 읽어도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이번 현대문학 12월호에 발표한 정운의 공이라는 시가 있는데 네. 그 시의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정화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의 공. 공이 굴러간다. 발이 교차한다. 비가 떨어진다. 심장이 뛴다. 당연한 말들을 넘어서서 가슴을 열어 뛰는 심장을 보고 싶어. 구름을 헤집어 물방울을 세고 싶어. 쏟아지는 박동을 손으로 잡고 싶어. 야자수 유리컵이 부서져 버렸을 때 깨진 유리에도 감각이 생겼다. 정원의 문을 열자 한편의 펌프가 돌고 담을 넘어 공이 하나 들어온다.
널브러진 나무들,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있었지. 알 수 없는 이름의 식물들, 그들의 체계를 헤아려 보고 있었을까? 가슴과 심장, 힘없는 녹색의 심장을 떠올려 보지만 야자수는 깨져버린 다음이다. 지금도 지하수를 끌어올리며 펌프는 돌아가고 젖은 흙냄새, 썩기 시작한 뿌리와 무른 잎, 옷자란 잔디 너머 시든 나무의 가슴은 아스라졌겠다. 만질 수 없겠다. 주먹 사이로 흘러나오는 펌프의 소리. 두 개의 공 부딪히듯이 나를 앞서 박동하는 펌프, 심장. 결국 이해엔 숨이 빠져버렸다는 사실. 슬픔은 부딪히는 두 개의 공. 공의 미끄러운 표면.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가 우연히 내 발밑에 멈추는 것. 오래된 스프링클러가 돌아간다. 멈춰버린 정원의 공.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아끼는 시라서 읽어왔습니다. 네. 그 2021년 생일을 제가 제주에서 보냈는데요. 네. 그때 기억이 아주 좋았는데 그 당시 숙소에서 야자수가 그려져 있는 컵을 팔고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그걸 사와서 잘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깨져버렸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슬퍼서 그래서 막 울면서 거기 다시 전화해서 다시 살 수 있냐고 그래서 되게 이상한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좀 진정이 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계속 그걸 곱씹어 보면서 만든 시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시를 읽으면 그때 제가 울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져가지고 그런 엉켜있는 감정 같은 게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슬픔의 농도 같은 것이 자기 작품을 통해서 뭔가 구현이 되는 느낌이라는 게 아까 시인님이 시 쓸 때 기뻤던 순간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작품을 쓰게 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 많이 쓰실 텐데요. 안 써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견뎌내시는지 시인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안 써질 때가 많은데 네. 저는 막 그걸 피한다기보다 일단 억지로라도 뭘 써야지 이 순간이 지나간다 네. 느끼고 그렇게 생각해서 네. 일단 뭐라도 쓰고 버린다는 생각으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이에요. 되게 전공법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어쨌든 막힐 때 그거를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뚫고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루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잠깐 멈추고 쉰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데 네. 뚫고 나간다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작품 활동에 있어서 시인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창작 과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이 질문을 받고 퇴고라는 생각이요. 네. 모범생인 것 같아요. 뚫고 나가는 것도 전공법. 가장 열심히 하는 창작 태도도 퇴고. 네. 근데 퇴고도 퇴고인데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해보면 창작 과제들을 네. 같이 쓰는 친구들 보면 한 가지 주제로 되게 여러 가지 시를 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멋지고 어떻게 저기 한 가지에 계속 그렇게 몰입해서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뭔가 한 가지에 좀 더 집중해서 계속 그와 관련한 시들을 만들어보고 싶은 게 앞으로의 창작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멋진 프로젝트 같습니다. 이제 등단하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했지만 시인님의 첫 시집이 기다려지는데요. 이런 질문은 약간 민망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12월이라서 네. 신년 계획 겸 이제 앞으로
시인으로서의 계획이 있다면 네. 늘 그렇듯이 계속 쓰고 네. 고치고 네. 기회가 된다면 네. 많은 발표를 하고 싶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쌓여있는 시들의 구성을 잘 짜서 네. 준비해보고 싶고 책들 같은 것도 더 많이 읽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막 출발한 신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죠. 즐겁게 다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네, 이정아 시인님의 첫 시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계속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긴장도 긴장인데 숨을 지금 어떻게 쉬어야 될지. 아, 숨소리 들릴까 봐? 네. 네. 그냥 약간 마이크에서 멀리 이렇게 하고 쉬시면 되는데. 네. 혹시 숨 막히신 건 아니죠? 그게 첫 소감? 아니고요. 네. 아니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뭔가 아직 시인이라는 단어와 제가 딱 맞물려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네. 어색하지만 네. 그래도 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약간 이 말씀하시는 거에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시인으로서의 꿈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시인으로서의 꿈은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명되고 먼 미래에는 제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만 봐도 이정아 시인의 작품이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인이 된다는 건 멋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도 이정아 시인님의 활동을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이정아 시인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복,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연,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